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23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록스는 이번 분기 960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1.6%,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이익은 254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자, 크록스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때 가장 높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내려오죠. 22년도에도 2분기 때 가장 높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내려왔고요. 23년도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꽤나 크게 하락했죠. 저번 분기 가이던스가 937밀리언이었는데 이번 분기 960밀리언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비트를 했다. 하지만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췄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헤이듀드가 237, 269, 279 이렇게 증가하나 싶더니 23년도부터 239, 247, 228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크록스는 계절적인 변화를 이겨내는 굉장히 좋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크록스 브랜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다만 헤이듀드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판매 유형을 보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 매출은 530밀리언에서 550밀리언까지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나 홀세일 매출 같은 경우는 555, 516, 410밀리언까지 떨어지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자들의 북오더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지금 회사는 EMEA와 아시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가 얼마나 늘었고 유럽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계절적인 영향이 강했죠. 저번 분기 500밀리언이 넘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394밀리언.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475, 481, 566밀리언까지 아주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는 여전히 계절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고 미국은 그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분기에는 특히나 오스트리아, 차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UK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거뒀죠. 호주와 중국은 세 자릿수 성장했고요. 한국과 UK도 한 자릿수 이상 성장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매장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같은 경우는 160개에서 163개, 3개 증가했고요. 한국은 89개에서 91개, 중국은 33개에서 36개, 싱가포르 1개 증가했고요. 일본 1개 증가. 그 외에 기타 지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헤이듀드 같은 경우는 5개에서 14개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산 같은 경우는 4.6빌리언 계속해서 플랫하게 유지하고 있고 부채는 3.4에서 3.2.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은 282%에서 219%까지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번 분기에는 장기 부채가 2.7, 2.6, 2.3, 1.9, 1.6빌리언. 이번 분기에는 1.6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분기당 3억 달러 이상 갚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역시나 계속해서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이번 분기에 꽤나 많이 상승했는데 저번 분기에는 1억 5,500만 달러나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25밀리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선전했었죠. 크록스와 헤이듀드 재고는 이제는 정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472밀리언에서 385밀리언까지 감소했는데 굉장히 인벤토리 회전율이 빨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분기당 1빌리언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인벤토리로는 고박이 4배 정도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거의 악송 재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만큼 크록스와 헤이듀드가 생산한 만큼 잘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PER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굉장한 저평가죠. 7.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ROE와 ROA를 보면 ROE는 69.9%, ROA도 21.9%나 되는 굉장히 양호한 지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S&P 500에 들어가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S&P 500의 평균 PER은 27입니다. 27. 이런 수익과 인모드처럼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것 뿐이지 나중에 돌아가면 ROA 20%에 가까운
주주 환원을 실행할 것인데 너무나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식수는 69.8에서 한동안 정체했다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면서 감소하고 있죠. 주식의 비중을 보면 기관이 96%로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고 내부자가 3.2,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은 기관들이 보유하는 주식이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약간은 실망스러운데요. 24년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에서 5%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록스 같은 경우는 4에서 6%, 그리고 헤이듀드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자, 그래서 24년 Q1에는 오히려 헤이듀드가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헤이듀드가 22년도에 인수하면서 크록스 주식에 가속도를 붙일 합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전혀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이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냥 배당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PS가 거의 13달러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50%를 가정하면 약 연간 6.5불을 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5.5%의 배당률을 가질 수 있겠죠. 부채를 빨리 갚고 배당으로 가서 가치주로서 움직이는 게 적정 밸류 PER 20 이상 받는 것에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컨퍼런스 콜 중요 내용을 보면 샌달 분야는 실패를 딛고 상승 중에 있죠. 29%나 성장하고 있으며 이 샌달 같은 경우는 인도, 동남아 이쪽에서 진출을 가시화할 수 있다. 지금 인도에서는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고 동남아는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 중이다. 샌달 분야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가 많았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많이 구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집입 분야도 꾸준히 성장했다. 17%나 성장했다. 아시아도 대한민국, UK는 2자릿수, 그리고 중국, 호주 같은 경우는 3자릿수까지 성장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 매출의 4%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나이키나 다른 신발 회사는 중국이 12% 정도 전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크록스 침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 이렇게 중국에서 성장할 룸, 아시아에서 성장할 룸, 유럽에서 성장할 룸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헐리데이 때 헤이듀드는 선불용이 50%나 됐다는 거죠. 아직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한번 신어봐 라고 소개해 줄 만한 정도로 자기들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헤이듀드가 인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데 왜 가이던스는 오르지 않는다라고 제시를 하냐 이거죠.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14개인 헤이듀드 매장을 3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헤이듀드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냐 이거죠. 지금 현재 홀세일 분야는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는 거죠. 지금 오더북이 굉장히 1분기 때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은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을 중심으로 확장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항상 크록스를 보면서 의심 들었던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비싸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86.34달러 상당히 저렴하게 자사주 구매를 했고 25밀리언 수준으로 자사주를 구매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들이 자사주를 왜 이렇게 비싸게 하나, 주주 대부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야, 나 팔고 나갈 테니까 네가 좀 비싸게 좀 사,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자사주 구매를 비싸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자사주 구매는 상당히 싸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헤이듀드는 19%나 감소했는데 유통업자 재편 때문이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너무 많이 유통업자한테 줘서 재고가 너무 많다. 이거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 이거죠. 23년 내내 헤이듀드가 유통업자 재편, 어카운트 재편, 그리고 22년, 23년도에 인수합병 때문에 매출 인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판매를 했다. 이런 핑계를 아직까지 대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다음 분기에 크록스는 6에서 8%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헤이듀드는 20에서 23% 다운될 예정이다. 도대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인수 합병 전에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헤이듀드의 해외 진출 그리고 미국 내 확장은 언제쯤 할 겁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업자들은 여전히 헤이듀드에 대해 낙관적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사가냐 이거죠. 왜 매출이 안 느냐 이거죠. 26년도까지 크록스의 5빌리언 달성은 어려울지 모른다 라고 해놓고 그러나 또 긍정적이다. 이 사장이 거의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과도한 목표 설정이다.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에서 첫수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랬다가 또 가능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전체의 매출은 4% 정도고 타 브랜드는 약 11% 수준이죠. 지금 사장이 정신이 어디 이상한 데 있어요. 지금 뭐 막 북한이라고 했다가 막 남한이라 했다가 막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독특하게 미국보다 지금 신발 점유율이 한국에서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록스 한국 인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 성공 스토리를 왜 중국과 일본과 유럽에 그대로 이식하지 못하냐 이거죠. 뭔가 크록스의 속도, 헤이디드 속도가 뭔가 경영진 내부의 어떤 핵심 인재들이 뭐 나가거나 어떤 속도감이나 확장성에서 굉장히 느려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호주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씩 성장하고 일본은 약간 정체되는 모습, 인도는 단기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를 크게 웃도는 매출, 그리고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부채율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24년 가이던스는 물론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성장의 정체를 말하고 있고 오히려 해외 분야에서 중국, 한국, 호주 이쪽의 매출 성장이 크록스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헤이디드 유통망 문제, 인수합병 시에 밀어내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해 둘 거냐 이거죠. 크록스 유통망을 활용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크록스에 있는 미국 유통망을 활용해서 헤이디드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중국, 호주, 한국, 인도의 성장성은 아직도 높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이번에 프랑스에도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니까 이쪽의 성장도 지켜봐야겠죠. 참 크록스를 보면 이 높은 수익성 그리고 PER을 생각했을 때는 2-3배 정도 주가가 올라야 가치주로서 적정한 평가를 받는 게 정상일진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헤이디드를 2년간 유지하면서 완연한 정체에 빠진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